79년 12.6 박정희 서거가 있었고요. 그날 밤에 평소에 정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신 아버님이 이제 선생님이 돌아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분, 김대중이라고 하는 큰 어른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성인들 사이에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죠. 그때 아버지는 통일당 당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망명 생활하실 때 이제 만든 당이 통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진짜 김대중 지지자 중에 지지자로서 이제 김대중의 복귀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뵙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였으니까 중3 바로 올라간 시기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80년 광주 민중항쟁 그 전에 광주 학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체 과정을 이제 보면서 정말 정치가 중요하구나, 민주주의가 중요하구나, 또 지역 이렇게 일방적으로 핍박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80년에는 이제 광주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가 하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제 옆집이 이제 제재소였거든요. 그 제재소에서 강목도 사 들고 음료수에 김밥에 아버님 또 학생들 먹으라고 간식 사줘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3, 4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시신이 내려온 것도 있었고 또 그것도 봤고요. 광주에서 그 대학 다니던 형을 찾으러 아버님이 걸어서 영산포에서 걸어서 올라갔던 그런 일들이 다 떠오르죠. (81년에는) 그래서 교내 시위 이런 걸 좀 하다가 걸려서 그 광주 민중항쟁 1년 된 해 81년에 고3이었죠. 고3 그때 이제 교내 시위 같은 것을 주도하다가 정학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은 또 학교가 피해받는다. 또 선생님들 학생과장이었던 제 담임 선생님들도 어려움 고충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쉬쉬 덮기는 했는데 저희도 모르게 그때 학내 데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회계사를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갔었죠. 그런데 82년, 83년 계속 그냥 있을 수는 없었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사회과학 서클이라고 그러죠. 서클에 들어가서 사회과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공부하라는 아버님 말은 안 듣고 대학 내내 시위 현장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운동대학 제가 있던 서클이 목화인데 나무 아래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운동대학 목화과 졸업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때는 학생운동, 반정부 시위, 전두환 정권, 독재 타도, 전두환 퇴진,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아직 뭐 직선제 정치 이런 수중 대중 활동, 대중 투쟁까지 가기 전 단계였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런 투쟁을 85년에 했었죠. 그것이 이제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입니다. 연세대,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 4개 학교 투쟁위원회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해서 국제적으로 광주 민주항쟁의 위대성과 아울러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했는가, 또 그 배후에 미국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서울 미문화원 점거를 했었죠. 저는 그때 이제 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투쟁위원회 위원장들이 들어가기로 미문화원에 같이 점거하기로 했었는데 성균관대 투쟁위원장이 성균관대는 학교의 조직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울대, 연대에서 1명 들어가고 고대, 성대에서 1명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남게 됐었죠. 그래서 김민석 의원과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 회장과 함께 동료들은 서울미문화원 점거하고 저와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 회장은 이제 언론에게 알리고 제야 쪽에 다 알리면서 이제 광주 참상, 학살의 참상과 민중항쟁의 그러한 그 숭고함, 실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냥 그 일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만 하면은 다 1년 반 정도 형을 살았거든요. 근데 1년 반 정도면 실제로는 한 1년 정도 살고 다 석방되던 시절인데 이 사건이 워낙 컸어요. 서울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워낙 컸고 국제적으로도 전두환의 학살 진상이 이제 규명돼야 된다. 전두환이 확실히 살인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정권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낙인이 찍혀버린 사건이, 낙인을 찍어버린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학생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법률적 보복, 처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을 저희들한테 다 그래서 저는 1심에서 4년, 2심에서 3년 징역을 받았죠. 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완전 비폭력, 평화. 그래서 돌 하나 던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시법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별로 저희들에게 이제 고통을 줄 수 없으니까 국가보안법을 덮어 씌워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5년씩 받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3년 받고 약 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만 22세 한 6개월 정도 됐었던 나이인데 그때 구속이 돼서 참 과한 형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예. 저는 이제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서대문 형무소 서울구치소에서 1심 받고 2심 안양 그 다음에 수원교도소, 청주교도소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때 두 가지가 제일 기억이 남는데 연세대 앞을 지나가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라고 하는 아버님의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야단치시진 않았는데 가슴 아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님이 바로 그 다음 해 86년 여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던 일이 있었죠. 저한테는 아주 큰 어려움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기간에 특히 이제 청주교도에서 이제 김민석과 같이 교도소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 민주진영이 졌습니다. 져서 이제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외 유학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상태. 근데 이제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시기. 그래서 전 세계가 이념의 시기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격동의 전환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옥 생활 마지막 서너 달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유학 갈 준비를 감옥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면회 오는 부모님 또 친지들 통해서 이제 계속 듣게 된 거죠. 특히 그게 87년에는 이제 청주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만 한 6, 7명 되는 학생들만 그 독방에다가 쭉 가둬놨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김민석하고 같이 있었는데 김민석 군 어머님께서 계속 면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민석 군은 이제 엄마가 보여주시는 그런 신문도 보고 면회실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그대로 듣고 와가지고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설명해주고 한 40분 정도 면회하고 와가지고 한 30분을 저희한테 계속 설명해주면서 지금 바깥 세상 87년도의 민주화 운동과 직선제 개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대로 바로 대선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대선 때 이제 김대중, 김영삼 후보, 그다음에 노태우 그리고 백규환 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 듣고는 있었죠. 그 안에서는 이제 뭐 학생들 16, 17명이 뭐 운동할 때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정보도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선에서 우리 민주진영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이기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실망했기에 이제 유학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뭐 회계사를 벌하셨지만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은 경영학의 길은 아니고 새롭게 그 국제정치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 좌절되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미국이 처음에는 이 박정희를 제거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막상 박정희가 제거된 이후에 민주화 국면에서는 한국에서 시선을 떼어버립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란에서는 미국의 외교관들 약 400명 정도가 억류당해 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서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프간에서 두 군데서 그 안보상의 도전과 위기에 직면을 해버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선이 사라지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세를 안정시킬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 바뀌면서 전두환의 등장을 용인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해서 국제 정치를 공부할 결심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저희는 특별 사면, 특별 복권 한 몇 달 뒤였었던 것 같아요. 특별 사면 받고 석방됐었어요. 88년 2월 말에 청주교도소 석방됐고 그해 여름에 이제 특별 복권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복학을 해서 3학년, 4학년부터 다시 다니는 거죠. 2년을 다시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운동 할 때는 4학년이었지만 사실상 뭐 저는 전혀 학과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3학년부터 복학을 하다시피 해서 3학년, 4학년 2년 더 다니고 다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동아시아학 전공을 하면서 일본의 정치, 일본의 대외 정책을 집중적으로 그때 석사 때는 연구를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 한국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거나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급한국에 전두환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전두환이 등장할 때 일본은 그럼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연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일정한 정도의 안보 협력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원할 때 오히려 일본은 박정희와 박정희의 뜻을 이어받는 전두환을 지원하면서 80년 5월 같은 국면에서는 미국조차도 일본이 힘쓰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래서 전두환의 등장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보았다. 그래서 미국이 전두환의 등장을 용납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일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박정희와 박정희의 그 직계 세력을 지지하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정치,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 박사 논문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기리의 김대중 시사회 인천에서 할 때 당원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귀국하시기까지의 그 전체 과정, 젊은 시절 김대중의 불꽃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열정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거의 김대중을 다 담기에는 좀 짧지 않았나. 기리의 김대중 후속편을 정말 기대합니다. 담을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회의원 5번, 대통령 3번, 낙선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 거지. 사형수가 17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이었고,